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24살 된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 발령 받은 지 작년에 받았고 올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여교사가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 책상도 있고 한 자기 교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참 지금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아주 뒤숭숭하죠. 그렇지 않아도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한 그 사후 처리라고 할까요? 뭐 장례 이런 것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복구가 아직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내일 모레 또 큰 비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또 터진 겁니다. 또 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우리 해병대 그 20살 젊은 병사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서 또 순직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이 턱 터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 사건도 매우 복잡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거기 뭐 그 명복을 빌고 공감을 하는 화환이 그 초등학교 교문 앞에 200여 개가 놓였다는 거죠. 동료 교사들 또는 뭐 시민들이 보내온 그런 화환들이 있고 거기에 참 그 요즘 그 교사들이 겪고 있는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 특히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그런 기운이 더 거세지고 또 좌파 교육감들이 또 그런 일에 불을 붙이고 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그냥 무한대로 이걸 거의 뜯어고치는 바람에 학생들의 인권은 글쎄요, 이걸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교육을 포기한 조치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이렇게 신장한 반면에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던 건 까마득하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 거죠. 이제는 그냥 선생님을 뭐 몸을 잡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내팽개쳐서 전치 4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요즘 초등학생들 고학년에 올라가면요, 뭐 신체들이 얼마나 컸는지 웬만한 선생님들 체구가 그렇게 크지 못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짜리들이 선생님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차에 지금 이제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는지 요즘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학부모 갑질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네. 자기 아들은 마치 왕자나 공주라도 된 듯이 떠받들고 대신에 학교 선생님은 그 왕자나 공주를 모시는 시종처럼 정신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학부형들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갑질이 그래서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저희 회사 동료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소상하게 이런 사정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교사들이요 강남에 절대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예전에는 서울을 뭐 수십 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서울을 두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강북이 B 지역, 강남이 A 지역.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강남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A 지역으로. 왜? 촌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의무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강북에서 3년 교사를 하면 무조건 강남으로 3년, 강남에서 3년 하면 강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강남 깊이. 주소 지역을 심지어 옮긴답니다. 강북으로. 왜? 학부모들이 워낙 드세니까. 워낙 드세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강남에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 계시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그렇겠습니까? 소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학부모, 이 교사가, 현장 교사가 받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이 캄캄할 정도가 많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살을 한 24살, 어떻게 보면 어린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그 자살 동기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족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드센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걸 견디다 못해도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주는 그 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살피랴, 또 뭐 교재도 연구하랴, 또 교무실로 오면 교무실에서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 전부 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중해 갖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아주 못된 음모론자들이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괴담을. 그 괴담의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괴담의 내용 지금부터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 교사는 화요일 날 목숨을 끊었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오후 7시 25분 회원을 41만 명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한 맘카페, 엄마들이 모여있는 카페다 이런 뜻입니다. 맘카페. 여기에 긴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글을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 초등학교에 오신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제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98년생이시고 25살. 이제 우리 만 나이로 하니까 생일이 지났으면 25살 맞고 안 지났으면 24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이 맡은 반이 1학기에만, 올해 1학기에만 방학이 지금 초등학교 방학했죠? 네. 두 번째 담임 교체가 있었고, 한 여학생 학부모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린 담임 교체가 2번 있었다. 이거 괴담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학생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괴롭혔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담임이 한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담임도 학부모가 괴롭혔고 새로운 이 담임도 학부모가 괴롭혔다 라고 그 글에다 쓴 겁니다. 해당 여학생, 그 1학년, 홀리게죠. 1학년이면. 네. 그 여자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그 학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딸이 화장실 가는 거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라. 라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고 거의 하녀 수준으로 선생님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결국 이 여자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 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갔다.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에. 갔다 온 다음 날인 어제 학교로 돌아오셔서 자살을 하셨다. 이어집니다. 이 괴담 가짜뉴스가. 제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갑질을 한 아이의 학부모가 삼선 국회의원.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합니다. 익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척하면서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질인데 팩트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거 찾아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옳거니 이게 100%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100가지 팩트가 있다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알려준 다음에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무려 삼선 국회의원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겼다는 거 아닙니까? 엠바고 걸고 기사 못 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서희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자살을 덮으려고 학교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맘카페에다 적은 겁니다. 매우 책임 안 지겠다는 식으로 뭐가 추정된다 이런 소문이 돈다라고 적기는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 써버린 겁니다. 무슨 아파트 이름 적시했죠. 그다음에 삼선 의원 적시했죠.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불을 확 지른 사람이 있으니 그게 김어준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로 밝혀진 겁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뉴스를 조목조목 이제 적시를 하면서 다 가짜다. 담임 교체가 됐다는 것도 가짜. 교육청에 불려갔다는 것도 가짜. 삼선 국회의원 딸이 그 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가짜. 다 가짜. 하나에서 10가지 다 가짜. 그러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이 방금 전에 유튜브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는 말은 안 했대요. 한기호 의원한테 사과한다고 해야 되고 서희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사과한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과, 양쪽에 대한 사과는 없고 그냥 정정한다. 하기는 이 유튜브 이름이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이름이 겸손은 힘들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한다라는 말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참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 방송을 쭉 하는데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의 24살 여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과 그것 때문에 어제 온 나라가 또 한 번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내 방송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아이고 참 깜빡할 뻔했네. 이거 정정할게요. 이런 식인 겁니다. 참 태도가 거시기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맘카페에 주저리 가짜 뉴스로 도배를 했던 그 사람 한기호 의원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형사처벌 받을까 봐, 그리고 민사소송 당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까 봐 걱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 내용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교사 극단 선택 연루서를 최초로 유포한 여성이 21일 오늘 오전 한기호 의원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이 여성은 사전 연락 없이 의원실을 찾아와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재미삼아서 썼겠지만 그 글을 본 사람만 3만 명이다. 3만 명이 그걸 보고 여기저기 퍼나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냐. 수백만 명이 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숫자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초로 본 사람이 3만 명. 그 사람들이 그거를 베껴다가 퍼날리기를 했으니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지 100을 해야 될지 200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한기호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처를 해준다면 나중에라도 이 정도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용인된다는, 용서가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냥 묵과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기호 의원에게 공감되십니까? 되시죠? 아직은 이런 입장을 굳게 유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 이런 글 최포 유포자 아니면 말고식 인터넷 공간에는 무슨 말이든 해도 나중에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식의 이런 생각들, 물론 이런 생각을 많이 유포시킨 건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겠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최초의 유포자 플러스 지금 김어준 씨도 국민의힘에서 곧 고발 조치한다니까 오늘 중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었다. 지지난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세일호 고위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담을 이렇게 퍼뜨리고 뭐 국회의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갑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중동에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있고 메뚜기 떼들이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잘 지어 있는 옥수수 밭에 내려앉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옥수수 밭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립니다. 이 괴담 유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는 사실은 대중들한테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그런 옥수수 밭에 내려앉아가지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옥수수 밭을 완전히 깡그리 작살을 내놓고 그리고 어디론가 다른 옥수수 밭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남는 것은 그 황무지로 변한 옥수수 밭과 그것을 피땀 흘려 갖고 놓은 그 농부가 현장에 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괴담 유포시켜놓고 어디론가 그 다음 먹잇감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괴담 인터넷상의 유포자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런 괴담을 유포하면 결국 그러한 이 선동의 그 흥분, 국민들의 흥분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반정부 정치 에너지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보다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쏠려가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